네, 안녕하세요. 술력 이민의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주간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서 호주 인기 영주권학과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줄여서 IT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I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왜 호주에서 IT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호주 추천 대학교와 입학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IT를 통해서 호주 영주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서울 유학 이민의 김남호 법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줄여서 IT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IT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전에는 IT라고 하면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좀 큰 기업 대상으로 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정도로 끝났다고 한다면, 현재에는 모바일, 컴퓨터, 와이파이, 인터넷 뱅킹, 아니면 영화 다운받는 거, 인공지능 등등 IT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컴퓨터 사이언스와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프로그래밍 기법과 코딩을 배우면서 컴퓨터 운영체제 작동 방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요, 미적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산 수학 등등 수학적 지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IT 호주 영주권 직업군들을 보시면요,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아니면 소프트웨어 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네트워크 앤 시스템 엔지니어, ICT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멀티미디어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흔히 우리가 정보 시스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비즈니스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관련된 호주 직업군이라고 한다면 ICT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또는 시스템 어널리스트가 이 분야에 속하는 직업군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호주에서는 IT 유학을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호주 IT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최근 ABC 뉴스에서는 호주 IT 부문이 작년 대비 20%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IT 산업의 2배 이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또한 호주는 많은 글로벌 기업에게 IT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구글맵. 이 구글맵은 호주를 기반으로 수익성 있는 국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또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레디니스 보고에 따르면요, 호주는 25점 만점에서 17.89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141개국 중에서 호주는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미국, 싱가포르 및 유럽 국가 중 디지털 준비 국가 차트에서 12위를 차지하면서 디지털 전환 상위 리더 국가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IT 직종은 높은 연봉과 고용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IT 관련 직업군은요, 2019년 포인트 테스트 기반으로 초청장이 나간 상위 IT 직업군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T 직종은요, 평균적으로 약 78,600불의 연봉, 이걸 하나로 따진다고 한다면 약 7천만 원으로 고연봉의 직종입니다. 이 네 가지 직업군들은 모두 향후 5년간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는 2014년까지 약 31,600개의 일자리가, 데이터베이스 앤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앤 ICT 시큐리티는 9,000개,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페셔널은 11,000개, ICT 비즈니스 앤 시스템 어널리스트는 약 5,600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IT의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IT 향후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호주에서 타 직종의 평균 풀타임의 비율이 66%임에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IT 종사자들의 풀타임의 비율은 약 9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고요. 위클리 페이도 타 직종은 평균 주당 1,460불인 반면에 IT 분야는 약 2,000불 가까이 정도의 높은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IT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호주 영주권 리스트 중에서 독립기술 이민이 가능한 중장기 부족직원 리스트에 있는 IT 직업군들입니다. 무려 9개의 IT 관련 직종이 호주 중장기 부족직업군 리스트에 있으며 호주에서 학업 이후 독립기술 이민이나 주정부 스폰 아니면 고용주를 통해서 받는 영주비자까지 다양한 비자의 옵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대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에서 IT를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입학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IT는 스킬 레벨 1인 직업군이기 때문에요. 최소 학사의 이상의 학위가 요구가 됩니다. 보통 IT 학사의 과정은요, 3년, 석사 과정은 1.5년에서 2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주 대학교를 입학하실 때는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력 조건, 그리고 영어 조건입니다. 학사와 석사 모두 요구하는 영어 조건은 같은데요. IELTS로는 6.0에서 6.5, PTE로는 50에서 58로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학력 조건은 조금 다른데요. IT 학사를 입학하시려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거나 한국에서 2년제 전문대 졸업 및 4년제 대학교 중에서 1학년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IT 석사를 입학하시려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호주 IT 전공으로 상위 랭킹에 속해 있는 대학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스카이, 미국에는 아이비리그가 있다면요. 호주에는 그룹 오브 8이라고 하는 G8, 특히 이 G8은 호주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의 8개 명문 대학교를 지칭합니다. 호주 내 IT 전공 랭킹을 보시면 1위부터 6위까지가 이 G8 대학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호주에는 G8 그룹뿐만 아니라 ATN 그룹의 대학교들도 있는데요. 이 ATN은 기술 혁신 및 실무 중심의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교 협회로 ATN 소속 대학교들은 정부와 강력한 산업 연계를 갖고 있어서 졸업 이후에 취직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ATN 소속 대학교들 중에서 특히 UTS와 RMIT는 호주 랭킹 7위와 9위를 차지할 만큼 호주의 대표적인 공과 대학교들입니다. 이런 G8과 ATN 소속 대학교 이외에도 국제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교가 있는데요. QUT 그리고 그리피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QUT는요. ATN 소속 대학교였으며 퀸즐랜드 공과대학교로 호주 랭킹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에는 IT로 유명한 대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들마다 입학 조건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호주 대학교 입학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고등학생의 호주 대학 입학 시 수능 성적, 검정고시, 고등학교 내신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주 대학은 내신이 매우 좋거나 아니면 수능 점수가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고3을 마쳐서 바로 학사 과정 입학을 잘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신과 수능이 높지 않더라도 호주 대학교를 입학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호주 대학교를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신 이후에 고3 생활 대신에 호주 대학교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1년 마치시고 본과 대학 과정 1학년으로 편입하시는 방법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대학 예비 과정으로 이 과정을 마치시면요. 호주 12학년, 즉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호주 유학을 염두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치열한 고등학교 3학년을 하시는 대신에 호주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호주 유학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2를 마치시고 호주 파운데이션 과정을 입학하시려면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신 후에 호주 대학교의 파운데이션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요, 오퍼 레터라고 하는 입학 제안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입학 제안서 안에는 어떻게 하면 입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것 등등이 상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을 보다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호주 전문기술대학인 테이프에 입학하는 방법입니다. 테이프에서는 IT 관련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호주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호주 대학교를 입학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호주 대학 학사 과정으로 바로 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낮은 내신 또는 수능 성적을 갖고 계신다면 파운데이션, 테이프, 그리고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호주 대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디플로마를 마친 학생들은 학사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디플로마를 하시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IT 학사로 바로 입학을 해서 3년을 학업하는 기간과 디플로마 1년 플러스 학사 2년으로 편입을 해서 학업하는 기간 모두 3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같은 3년 기간 동안에 나는 디플로마, 학사 이렇게 2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학비도 학사 3년의 학비보다 디플로마를 통해서 학사를 갈 때 학비가 더욱더 저렴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또는 졸업을 했을 경우 고등학교 3학년들과 대학 진학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만약에 한국에서 IT를 전공했다라고 한다면 호주 대학교를 입학할 때 학점 인정을 받고 편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호주는 1년에 8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즉 3년 동안에 24과목을 마쳐야지만 졸업이에요. 하지만 내가 학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학업 기간도 더 줄일 수가 있으시고 학비도 더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셨다면 호주에서 IT 석사 2년 과정을 입학이 가능하고 내가 가진 학사 학위가 IT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교들마다 조금씩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대학교를 입학하실지 그리고 그 대학교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솔유학 이민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T로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솔유학 이민의 김남호 법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유학 이민의 김남호 이민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저희 한국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IT 학업과 관련된 직종, 그 직종을 통해서 어떻게 호주에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옵션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에서 본인께서 IT 관련된 직업군으로 해서 정말 오랜 경력이 없으시다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일단 호주로 오셔서 이제 IT 관련된 학사 혹은 석사 과정을 마치셔야 됩니다. 이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시는 이유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IT 학업이 없는 분들은 IT 관련된 학위를 받으시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IT 관련된 학위가 있으시더라도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바탕으로 영주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요즘에 기본적인 큰 틀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즉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이제 호주에 오셔서 관련된 학업을 분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를 졸업하시고 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졸업생 비자는 일에 대한 제한이 하나도 없는 비자예요. 그래서 학사 혹은 석사를 마치면 2에서 4년, 즉 내가 어디서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2년 혹은 최대 4년까지 졸업생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아주 리저널 지역에 가셔서 리저널 지역에서 캠퍼스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거기서 살면서 첫 2년 동안의 졸업생 비자 동안 계속해서 리저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신다면 한 번 더 2년 더 졸업생 비자를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리저널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남긴 적이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즉
졸업생 비자가 최대 4년까지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졸업생 비자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영주권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졸업생 비자는 학사, 석사를 졸업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다른 기술 심사 없이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으로 해서 2년에서 4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2011년 11월 4일 이전에 호주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2년에서 4년의 졸업생 비자를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1월 4월 이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은 예전의 졸업생 비자, 즉 그레이지에이트 워크 스트림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받으시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서 졸업생 비자로 옮겨가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5년의 졸업생 비자를 승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2년에서 4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일단은 그 졸업생 비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다른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시킨다면 EOI 같은 것들을 통해서 189-190-491이라는 기술 이민 쪽으로 해서 영주 비자를 준비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기술 이민은 좀 어렵다, 대신 나는 정말 나에게 좋은 조건으로 잡을 오퍼하는 고용주가 있다, 그 고용주를 통해서 영주 비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482, 186, 494 등의 고용주 후원을 통한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주 비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학업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고, 그 졸업생 비자 아주 중요하죠. 그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많은 영주 비자 옵션에 대한 요건을 충족을 시킨다면 바로 영주 비자로 넘어가거나 혹은 임시 비자를 통해서 다시 영주 비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영주 비자 준비 루트가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졸업생 비자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IT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이죠. 거의 10명 중에 10명 분들이 다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011년 이전부터 호주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2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배첼러 학위 이상 석사, 박사 과정을 반드시 마치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하는데 IELTS 점수는 오버롤 6.0, PT로는 오버롤 50점이면 되고, 비자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이 나와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2년이고 4년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내가 학사를 해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면 졸업생 비자는 2년이에요. 그런데 석사 코스웍은 학사랑 똑같이 2년이란 졸업생 비자가 나오지만, 석사 리서치 과정을 졸업하시면 졸업생 비자가 3년이고요. PhD 과정을 졸업하시면 졸업생 비자가 4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두 번째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졸업생 비자를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즉 내가 대도시가 아니라 호주 리저널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리저널 지역에서 졸업생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시면 최대 졸업생 비자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추후에 제가 설명드린 기술 이민이라든지 고용주 후원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80% 이상의 비자들은 호주 현지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TSS 경우에는 최소 2년의 경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영주 비자나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491 비자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의 주는 자기 주에서
currently working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졸업생 비자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기술 심사를 마쳐서 뭔가를 딱 해보려고 할 때 졸업생 비자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졸업생 비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주권 비자를 준비하는데 처음부터 계획만 잘 짜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학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긴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또 기술심사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 기술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호주에서는 이제 그 직업군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게 호주에서 정말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영주 비자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IT 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직업군으로 퀄리파이 된 경력이 있고 그 직업군으로 정말 이 직업군에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학업만 2, 3년, 3, 4년 학업만 해도 학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특정 기간에 그거를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직업군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가 맞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수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ACS는 IT 직업군에 관련된 기술 심사를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컴퓨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ACS라는 기관을 통해서 IT 학업을 마치신 분들은 기술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ACS 안에는 기술 심사가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Provisional Skill Assessment, 두 번째는 Full Skill Assessment예요. 자, Provisional Skill Assessment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만 필요해요. 자, 아까 제 졸업생 비자에서 2011년 11월 4일 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술 심사를 통해야지만 1.5년짜리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필요한 게 이 1단계 Provisional Skill Assessment예요. 그런데 내가 한 3, 4년 전부터 학사, 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 기술 심사가 전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기술 심사 없이도 2년에서 4년짜리 졸업생 비자를 PSW 스트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단계 Provisional Skill Assessment는 요즘은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단계 Full Skill Assessment는 기술 비자라든지 나중에 ENS 등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로 한 기술 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기술 심사 리퀘어먼트는 반드시 이 풀 스킬 어세스먼트를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풀 기술 심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장이랑 내가 학위 성적표, 그 다음에 내 아이디 여권뿐만 아니라 1년의 경력, 졸업 후 경력 혹은 PYP라고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료를 하셔야지만 풀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하실 수가 있어요. 즉 내가 학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1년의 경력 혹은 PY 과정, 이 PY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IT 인턴십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생 비자를 신청했거나 가지고 있을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시면서 신청은 하실 수 없고요. 이 PI 프로그램은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44주 동안에 진행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4주 인턴십 프로그램 혹은 52주 1년의 총 경력을 다 채웠을 경우에 풀 스킬 어세스먼트를 진행해서 통과를 받을 수 있고 이 풀 스킬 어세스먼트를 통과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주 비자에 대한 준비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풀 스킬 어세스가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EOI에서 내가 나는 영주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어요 라고 내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 그걸 EOI라고 하거든요. 스킬 셀렉트에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나이는 몇 점이고요. 내 경력은 몇 년이고요. 저는 PR을 마쳤고요. 호주에서 학업을 마쳤고요. 호주 리저널 지역에서 학업을 마쳤어요. 등등등 많은 것들을 이민성이 알려줘요. 그러면 내 총 점수가 나오죠. 그 점수를 바탕으로 높은 점수에서 뽑아가는 게 189 독립기술이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무리 높아도 사실은 인비테이션이 잘 나오지 않아요. 거의 95점, 100점 되어도 인비테이션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9라는 비자 옵션만 바탕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을 안 드려요. 189만 보고 가다가 다른 비자 옵션들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9는 다른 것들 바탕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넣어놓는 하나의 옵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기대를 안 가지시고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맞는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190, 491 같은 경우에는 각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내가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정부의 후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졸업을 했고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요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주정부 후원 요건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살고 있어야 되고 점수가 되게 높아야지 인비테이션이 나와요. 뉴사우스웨일즈는 EOI에 제출된 의향서에 나오는 내 이민 점수에 따라서 인비테이션이 발급되는데 퀸즐랜드에는 뭐 올해는 80점 이상이면 그 점수에 따라서 인비테이션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퀸즐랜드는 내가 퀸즐랜드주에서 반드시 6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 1년 이상의 잡 컨트랙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하고 즉 이렇게 각각의 주마다 정말 다른 노미네이션 리퀘어먼트가 있고 이 노미네이션 리퀘어먼트는 아쉽게도 매년 조금씩 변동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에 이때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던 그런 리퀘어먼트의 히스토리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주의 선택을 잘 하셔서 이 190, 491 비자를 조금 메인 비자 옵션으로 잡고 영주 비자를 준비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하고 있는 분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해요. 퀸즐랜드도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뭐 타스메니아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해야지 뭐 신청할 수 있는 스트림이 따로 있고요. 대부분의 주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비자 옵션을 제공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내가 영어 점수를 통해서 점수만 높인다고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점수는 조금 사실은 낮더라도 내가 그 관련된 직업군에서 일을 빨리 하는 게 아주 좋은 영주권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189, 190, 491 뿐만 아니라 고용주 후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스폰서 비자들도 같이 준비해 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82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직업군이 미디엄 앤 롱텀 스트래티지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들어있으면 총 4년의 비자가 나와서 그 4년 중에 3년 동안 그 고용주 밑에서 계속 일을 하면 186 ENS라는 비자를 통해서 영주 비자까지 진행되는 그런 임시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48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48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년의 경력이 필요해요. 그 2년의 경력이 있어야지 이 TSS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졸업생, 내가 졸업 후에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 신청하고자 하는 그 직업군에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 최대한 빨리 그 직업군으로 경력을 쌓으시는 게 너무나 지금 현재 영주 비자를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TSS 비자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해 나가고 있다면 190도 준비할 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491도 준비할 수 있고 189도 점수를 높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482, 494 같은 경력을 요구하는 고용주 후원 비자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 기간 동안에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GPA를 크게 높이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GPA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련된 일을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일을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사파리 비자는 2년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4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그 4년 비자 동안에 3년 동안 내가 그 고용주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 영주 비자로 바뀌는 거고요. 494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임시 비자예요. 그래서 5년 비자를 받아서 3년 뒤에 영주 비자로 신청하는데, 사파리랑 약간 다른 거는 494는 저밀도 지역에 있는 고용주에게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밀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업군 자체가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롱텀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2년짜리 단기 비자만 받아서 영주권까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494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도 영주 비자까지 진행이 돼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494 비자를 고용주 훈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력 요건이 3년이에요. 그 3년 요건을 반드시 채우셔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잡을 찾아서 경력을 채우는지가 중요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졸업생 비자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494 비자를 호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불가능한 비자죠. RSMS라든지 494 비자. 근데 지금은 제가 졸업생 비자 파트에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졸업생 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졸업생 비자를 잘 이용하시면 사파리 비자에 대한 경력뿐만 아니라 494 비자에 대한 경력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학업, 졸업생 비자 뭐가 더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관련된 일을 통해서 빨리 그 직업군으로 일자리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